안녕하십니까. 국학원 국어과 김건효 선생님입니다. 네, 용문고등학교 국어 입시 학교별 프로젝트에서 이제 용문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내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계속 용문고등학교의 내신 성향은 어떠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문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앞에 두 개는 사실은 여기랑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일 밑에가 가장 눈에 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장수세이학원에서 3년 반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에서 국어과 선임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국어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제 수강기호는 국기임이라는 수강기호도 진행을 했었고, 이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맨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용문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문고등학교 관련돼서는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짜잘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알고 있는 편이어서 아마 용문고등학교 하게 되면 학생들과 이런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신 분석을 바로 들어가자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 왼쪽 보면 윗글에 물중의 형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우측 기억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랑 나타나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문학 기념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보통 국어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단과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웬만한 종합반에서도 국어 개념어라든지 아니면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보통은 작품 설명 위주로 나가요. 왜냐하면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작품 설명 위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업 준비하기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 개념어 같은 것이 공부가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접근하거나 아니면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이런 기초 문학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느냐?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행하지 않고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 라고 하는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미리 선행이 돼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윗글에 대한 문제의 설명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선택지들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10번 다음 중 닷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발전 과정하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수업을 진행하면서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필기 내용을 가지고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나 자습서에는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해야만 잘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보통 용문고등학교라고 한다면 물론 명문 남자고등학교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명문 고등학교입니다만, 아무래도 남학생들의 특징상 국어 수업을 잘 듣지 않아요. 국어 수업을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사실은 2018년에서 19년부터 용문고등학교의 지속적인 출제 경향 자체가 굉장히 문제들이 쉽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40명이 달했습니다. 시험 100점만. 그 다음에는 50명 가까이 됐었고요. 그래서 1등급이 시험으로서 변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경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제의식을 좀 용문고 선생님들이 가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아마 변별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냥 학교 수업만 출시된다고 하면 사실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고, 국어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앵국학원 같은 데서도 이미 다 설명이 마무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아니면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나, 아니면 근데 이제 그냥 혼자 공부하겠다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윗글의 내용을 두 분은 아는데 주제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제 연별로 나누면서 자 여기까지가 어디야 여기까지가 어디야 이런 식으로 보통 다루면서 수업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내용 일치 문제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된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좀 줄이다. 거의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좀 덧붙여서 그냥 붙이는 말인데 문제 많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4, 5 중에 4번이 정답인데 4번만 문장 형태가 다르죠. 1번, 2번, 3번, 5번 정답 뭐뭐 한다로 끝나는데 4번만 뭐뭐 함 하면서 끝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줄 간격이 다르죠. 이제 선생님들마다 출제가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냥 파트별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게 다르고 서로 검토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장에 밀려있어요. 아마 여기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혹시나 관계자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보통은 하나의 단에다 묶어서 출제를 하시죠. 약간 편집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특히 그래서 용문고등학교는 시험지의 완성도 자체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은 아닌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일단 객관식이 28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나 단답형은 거의 다 출제하지 않는 추세를 가고 있고요. 난이도는 하에서 중의 난이도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와서 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만점자가 절반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용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학생들 중에서 공부에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그래도 하에서 중의 난이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만점자가 50명에서 40명 가까이 나오는 학교가 되어버렸죠. 문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난이도가 이제 확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살짝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에서 중의 난이도고 문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확 뜁니다. 특히 1학기 기말고사부터 문법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을 참고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남자애들이 암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 부분을 외워 라고 하면 그냥 보고 들어가면 자기는 암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단순한 암기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틀려가지고 난이도가 이상하게 뛰어버리는 경우도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꺾인다는 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출제됩니다. 방금 전 이제 문제 유형들을 보고서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교과서 위주로 출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방 문제에서 문제에서 교과서 외 지문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지문 자체도 아주 어렵진 않다는 거. 방금 전 선택지에서 우리가 한 줄 정도로 나왔었던 거 있었죠. 왜냐면 그 기억과 표현법이 유사한 문장해가지고 1, 2, 3, 4로 나왔었던 문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보기 박스의 구체적인 이해보다는 이게 무슨 법이 쓰였구나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 풀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초분란 이론을 출제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새로 생긴 경향이고요.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경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의 출판사의 신사고입니다. 이 신사고가 자습서, 그냥 교과서들 중에서 가장 내용이 많은 교과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내용만 따라가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핵심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냥 되게 짜잘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짜잘한 내용은 거의 다 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사실 용문고등학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요. 보통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수학이나 과학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고려해서 핵심 위주로 물어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00점이나 이제 100점 수준이 140명에서 45명, 많게는 50몇 명까지도 나타나가지고 1등급이 삭제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동료가 별로 없다. 그러면 대체 1등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선배들한테 물으면 거의 다 수행평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국어 수행평가를 하나라도 놓쳐가지고 1점이 깎이면은 등급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들의 약한 점을 잘 공략하는 거죠. 보면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행평가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편하게 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고서를 내라라고 한다면 그냥 야 A프로도 빌려줘봐 해서 그래서 삐걱여서 진출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등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문고등학교는 1등을 만들면 수행평가를 잘 챙겨야 되고 시험을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정리하자면 신선 유형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 보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법이 시험 범위가 될 경우 모의고사 문제형을 베껴서 출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이한 유형은 전혀 없을 것이다. 특히
특히 웬만한 국어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애국학원을 다니게 된다고 한다면 항상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저희가 풀리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 유형을 미리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용문고등학교의 내신 분석을 해봤고요. 총평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겠죠. 대체로 난이도는 낮습니다. 문법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높아집니다. 선생님들 보기에 쉽지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높아지죠. 왜? 문법을 외우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시험을 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이 들어가면 중이라고 제가 잡아봤고요. 기초문학 개념과 문학 이론 공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문학 이론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진행되는 필기를 통해서 아마 별로 지장 없이 해결이 될 것 같고, 앞에 있는 문학 개념어가 이제 방학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선행을 하고 공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아마 이제 저희 용문고등학교에서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새로운 문제집을 통해서 그런 문학 개념들을 또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리큘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쨌든 애국학원에서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시험.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점수 자체는 98점인데 등수가 50몇 등이 나와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등급은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용문고등학교 350명 정도가 되니까 2등급이 대충 33명에서 한 40명, 40등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 3등급이 한 번에 한 문제 틀려가지고 98점인데 3등급이 나와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려요.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숙제가 안 돼 있을 경우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냐? 아마 기출 경향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문제 경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향은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문학 이론이 들어간 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문학 이론이 출제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왜? 학생들이 국어 수업을 듣지 않는데 그 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변별을 가를 만한 내용으로서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도 내용 출제될 가능성이 올해도 높다는 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생이 유리할 것이냐면 학교 수업 잘 듣고 필기 열심히 하는 이제 정석적인 학생이 가장 유리할 거고요. 문학 개념 공부와 문학 읽기 연습이 더 있는 학생이고 막상은 실수를 하지 않는 학생. 특히 남학생들 중에서 좀 덤벙대는 학생들 많죠.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할 때 적절하지 않게 고른다든지, 그렇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은 등급에서 여지없이 맞아갈 것이다. 그래서 등급을 잘 맞으려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수행평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저희 학생과 학원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당연히 꾸준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멘탈 관리나 이런 연습 및 숙지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숙지 과정이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교과서 보고 그다음에 문제 보고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것, 내용 숙지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용문고등학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문학책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속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문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는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웬만한 중원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즉 내신 기간이 아닐 때와 내신 기간일 때를 나눠서 저희가 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일 때는 당연히 자습서 위주로 나갑니다. 학교 선생님도 자습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를 출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징하면서 문장이 촥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갖다 박으세요. 그래서 자습서를 꼭 봐야 돼요. 용문고는 이 자습서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자습서로 나갈 거고요. 당연히 문제 연습을 위한 자료는 더 부수적으로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따로 연차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내신 기간이 아닐 때 어떤 것을 나갈 거냐면 고전시가, 명강, 통틀과 이제 조부 문법이라고 하는 책 두 가지를 나갈 겁니다. 고전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현대시보다 고전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현대 국어에서는 읽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읽는 연습과 더불어 이제 문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문학에 대한 어떤 개념어들이 있는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운문 문학에 대한 모의고사 대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부터 문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와 이제 심화된 내용까지도 좀 이제 쳐버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두 개의 교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용문고등학교 국어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국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국어 내용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저희 대비로서는 이제 이런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다를 이제 교재라든지 자습서를 통해서 대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문고등학교 9과는 이상 마치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궁금하신 게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혹시 귀가하신 다음에 맞아 이게 궁금했었지라고 하신다면 학원 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면서 답변해 드릴 거니까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국어과 마치겠습니다.